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2강 강의 때 김광 인차님이 그 사둘둘과 사파로 비교를 좀 부탁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 있는 게 사둘둘 회로도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사파로, RS 사파로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은 사둘둘 같은 경우에는 송신 라인에서 각각의 슬레이브에 이제 수신 라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스터에서 각각의 슬레이브한테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슬레이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낼 수는 있지만 이 슬레이브 한쪽이 마스터한테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레이브 1에서 보낸 신호를 다른 슬레이브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1대 n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파로 같은 구조에는 마스터에서도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그래서 각각의 슬레이브에서 신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슬레이브에서 보낸 신호를 마스터에서도 받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마스터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슬레이브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둘둘 같은 경우에는 1대 n 멀티 드롭이고, 사파로 같은 경우에는 m 대 n 다지점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게, 즉 토폴로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송수신 전압 범위도 다릅니다. 보시는 보면은 최대 드라이버 출력 전압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둘둘의 경우에는 2, 3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파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로 연결돼서 통신을 할 거냐, 멀티 드롭이냐, 멀티 포인트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사둘둘하고 사파로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제일 큰 차이점은 이거죠. 1대 n으로만 연결이 되냐, 아니면 m 대 n으로 통신이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둘둘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쪽 두 가닥, 받는 쪽 두 가닥으로 해서 사선식으로 배선이 되고요. RS 사파로 같은 경우에는 선 두 가닥으로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 두 가닥으로만 하다 보니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거를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반 이중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RS 사둘둘 같은 경우에는 전 이중 통신도 가능하다. 즉 보내는 건 보내고 받는 건 받고, 이게 동시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2C 통신하고 직렬 통신이 어떻게 다르냐, RS232가 어떻게 다르냐도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I2C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동기 통신이 되겠습니다. 동기 클럭 신호가 별도로 있는 그러한 통신이었기 때문에 RS232나 사둘둘 사파로하고는 전혀 다른 통신 방식을 갖고 있고요. 클럭 시그널에 맞춰서 데이터가 쭉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가는 거는 슬레이브 주소 그리고 데이터 이런 식으로 통신이 되기 때문에 기존 여기 있는 비동기 통신인 RS 사둘둘 사파로하고는 전혀 다른 통신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이런 걸 했었어요. 미쓰비시 프로토콜로 여기 있는 CF 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보냈더니 인버터가 회전을 했었는데, 그 보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토콜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내면, 아래쪽에 있죠. 이러한 순서대로 이 인버터에 신호를 보내주면은 인버터가 어떻게 회전을 한다, 이렇게 약속된 내용, 요 내용이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미쓰비시도 별도로 이 미쓰비시사에서 별도로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ENQ 헥사로 05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국번을 보내고, 그래서 국번은 우리 인버터에서 01번 국번, 1번 국번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헥사로 하면은 3031죠. 그래서 3031, 그 다음에 명령 코드 뒷부분에서 설명은 될 건데, 이 FA라는 값이 그 정회전, 역회전, 정지 등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대기 시간, 송신을 하고 인버터로부터 회신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그 파라미터에서 설정을 했었는데, 그 파라미터에서 1이라고 주면은 10mm,
정도의 여유 시간을, 대기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0이면 정지, 뭐 2면은 정회전, 4면은 역회전 이런 식으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프로토콜 교신 순서라고 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PLC가 됐던, 아니면 여기 이제 계산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PLC가 됐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CF텀이라는 그런 통신 모듈이 됐던 그런 계산기에서 송신을 보내는 거죠. 송신을 보내면 요렇게 이제 응답 대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갔던 이런 응답 대기 시간, 이 응답 대기 시간 이후에 인버터에서 신호를 보내옵니다. 지금 보내온 신호가 제대로 된 신호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신호를 보고 내가 보낸 데이터가 제대로 동작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번 쪽은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교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명령을 보내고 일정 시간 후에 회신이 왔는데 이제 요까지만 많이 제가 보여드렸었죠. 뒤쪽에 보시면은 정회전, 운전 지령을 내릴 때는 A1 포맷으로 지령을 내려라 이렇게 그 매뉴얼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ENQ를 보내라. 그래서 ENQ를 만들어서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 수 2개를 국번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라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01 국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던 거고, 그 다음에 명령 코드에는 이제 뒷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 코드는 FA가 기동에 관련된 거여서 FA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신 대기 시간을 설정해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썸체크 이런 형식으로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버터한테 보냈더니 인버터가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앞에 ENQ는 이제 시작 신호가 되겠고요. 국번 01은 3031하니까 1번이면은 3031, 만약에 2번이면은 헥사로 2는 3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면 되고, 이 명령 코드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부분도 지금 매뉴얼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코드가 여기 희미하지만 여기 자세히 좀 보이시죠? H7B, HFB 이렇게 있는데, 여기 1번 항목이고 2번 항목이고 제가 3번 항목만 좀 크게 확대를 해놨는데, 3번 항목이 운전 지령에 관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코드가 HF9가 있고 HFA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HFA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를 그래서 준 거죠. 매뉴얼 상의 명령 코드가 운전 지령에 관련된 거는 명령으로 FA를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토콜에 FA 값을 준 거고요. 물론 FA는 헥사로 고치면은 4641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회전 신호, 역회전 신호는 뒤쪽에 지령, 이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쪽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이 데이터에서 02 값을 주면은 이게 정회전 기동이었어요. 왜 정회전이냐면, B1번, 비트의 1번 위치, 이 부분의 1 값이면은 정회전 지령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 되려면은 헥사로 따지면은 0, 2 값이 되겠죠. 그래서 0, 2 값을 보내면 정회전이고, 역회전 같은 경우는 B2, 그러니까 비트의 2번 비트, 2번 비트가 1이면 역회전 지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비트, 이 부분이 1이고 여긴 0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역회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0, 4를 보내면 역회전을 했던 것이고요. 정지인 경우에는 신호를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값을 주지 않으면 00이니까 00 값을 주면은 정지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정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저속, 중속, 고속 지령도 각각 내릴 수가 있어서 인버터 저속으로 지령을 내리려면은 B3이니까 비트에 0, 1, 2, 3번 비트가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회전으로 저속을 하겠다 그러면 3번 비트와 비트 1번 비트가 1, 1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1010이니까 0, A 값을 데이터로 보내게 되면 정회전 저속 지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속 지령을 하겠다 그러면 정회전으로 고속을 하겠다 그러면 5번 비트하고 여기 있는 1번 비트가 1이어야 되니까 2 헥사로 2를 주면은 정회전 고속 지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에서 02 값을 데이터를 보내서 정회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썸체크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매뉴얼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썸체크 코드는 앞쪽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보내는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계산을 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썸체크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썸체크 코드가 사용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국번에서부터 데이터까지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헥사 H30부터 H44까지 값을 다 더했는데, 이렇게 더하다 보면은 두 자릿수를 넘어가죠. 그럼 두 자릿수 중에 앞자리 이제 높은 자리는 없애버리고 뒤쪽에 있는 두 자리 F4만 가지고 썸체크 코드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인버터에서 받을 때도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더하기를 해서 알아서 썸체크 코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산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계산된 값을 보낸 거하고 얘하고의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두 개 다 옳다, 두 값이 같다 그러면은 정상으로 수신이 되었다는 신호를 인버터에서 계산기로 보내게 됩니다. 요 밑에 부분은 지난번에 정회전 기동 데이터를 제가 체크썸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헥사 값으로 3031 이걸 다 더했더니 17B가 나왔고, 이 17B를 헥사로 고치면은 374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프로토콜이 정의가 된 겁니다. 물론 맨 끝에 있는 것은 인버터에서 맨 끝 말미에 CR 신호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한 자리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버터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인버터에서 이 값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05 신호가 처음에 들어왔는지, 국번은 내 건지, 그리고 명령 코드가 뭔지, 그리고 통신 대기 시간 확인하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썸체크 코드를 앞에 거 계산해서 넘어온 썸체크 코드하고 본인이 계산한 썸체크 코드가 같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 응답을 했다라고 이제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이제 좀 나누어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기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때 15라는 NAK 그 신호로 응답을 했던 거죠. 이 데이터가 지금 잘못 보내져 있으니 체크를 하라, 이런 신호로 보냈었는데, 그때 에러 메시지 끝에 43 신호가 왔었어요. 이 43이 헥사 코드는 43이고 아스키 코드로 보면은 C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 값을 보면은 데이터 범위 에러, 그러니까 파라미터, 운전 주파수 등이 그 데이터 범위를 에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자세히 조금 살펴보시면 ED가 그 주파수를 변경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대기 시간이고 BB80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인버터가 설정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값을 넘기기 때문에 이 에러를 보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정상인 경우에는 06번 정상 ACK 신호, 정상으로 1번 국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서 정상 신호가 넘어오는 게 보이고, 비정상일 때는 15 신호 NAK 신호로 해가지고 자기 국번에서 에러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회신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쓰비시 프로토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버터하고 PLC하고 이제 배선을 할 건데요. PLC 쪽에 그 C24N 모듈로 인버터를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 쪽에 RJ45잭이 있고, PLC는 C24N 모듈인데, C24N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자가 구성이 되어 있죠.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4선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2선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든 상관은 없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에서는 제가 4선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하시면 되고, 실제 구동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